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황금아의 목에 대고 속삭였다. 언니가 내 인생을 망쳐준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을게. 그리고 나는 배웠다.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복수심만큼이나 날카로웠다. 세상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부를 테지만 그들은 모른다. 황금아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한 건 정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날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평소처럼 회사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늘의 미팅 스케줄이 빼곡했다. 결혼한 지 5년, 남편 준호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황금아. 내 여동생. 언니,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황금아는 이미 우리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꼬여 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어렸을 적부터 나를 짓누르던 그 미소였다. 황금아. 우리 가족의 황금아. 부모님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우리 금아는 보석 같아. 언니처럼 투박하지 않아 은하는 그림자였다. 항상 그녀의 빛을 가리키는 검은 무늬.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성적은 그녀가 1등, 나는 2등. 미모는 그녀가 꽃, 나는 풀. 심지어 아버지의 유언장에서도 그녀가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나는 그저 언니로서 동생을 지켜주라는 말만 남았다.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다. 황금아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준호 오빠랑. 나의 그녀의 손가락이 소파 쿠션을 꼬집었다. 오빠가 나한테 고백했어. 연희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사랑이 생겼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준호. 내 남편. 그 남자가 그녀를? 불가능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그는 나만 봤다. 그런데 왜? 황금아의 눈빛이 번뜩였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오빠는 나랑 더 어울려. 언니는 너무 강박적이었어. 오빠가 피곤해했대. 나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 애썼다. 증거는 황금아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준호와 그녀의 셀카.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뺨에 닿아 있다. 그 사진은 어제 찍힌 거였다. 우리의 5주년 기념일에. 나는 그날 준호를 기다렸고 그는 작은 일하며 늦었다. 이제 알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였다. 언니, 이혼하자. 오빠는 나랑 결혼할 거야. 황금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 따위 없었다. 오히려 승리감이 스쳤다. 그날 밤 나는 준호를 기다렸다. 그는 늦은 밤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여보, 미안. 오늘도 늦었네.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황금아가 왔었어. 그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 애가.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오해야. 금아가 강제로 찍은 거야? 나 진짜 몰라. 그의 눈은 피했다. 나는 알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함께한 그의 습관을 나는 꿰뚫고 있었다. 정말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줘. 금아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집착했어. 나도 피곤해. 피곤하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황금아의 말대로였다. 나는 강박적이었다. 결혼 후 그의 전화기를 확인하고 그의 스케줄을 물었다.
왜?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나는 잃는 법을 알았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황금아에게 빼앗겼듯이. 좋아. 믿을게,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추적을 시작했다. 은밀하게. 그의 카카오톡을 해킹하고 그의 위치를 추적 앱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매주 목요일 황금아의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웃고 키스하고 사랑을 나눴다. 분노가 나를 삼켰다. 하지만 나는 서둘렀다. 복수는 차갑게,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 드라마처럼 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여자가 아니라.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황금아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나는 그들의 인생을 망쳐야 했다. 공정하게.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첫 번째 계획은 황금아의 직장부터였다. 그녀는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황금아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그녀를 부러워했다. 나는 익명의 팁을 보냈다. 그녀가 회사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 실제로는 준호와의 사진을 조작해서. 아니, 조작이 아니었다. 그 사진을 회사 이메일로 유포했다. 삼성의 황금아, 남편 훔치기 스캔들. 제목은 그랬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JTBC에서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삼성 직원, 동생 남편과 불륜 의혹. 황금아의 전화가 왔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망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누가 그랬을까? 내가 내 남편을 유혹한 데가 아닐까? 그녀는 소리쳤다. 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빠가 먼저. 하지만 늦었다. 그녀는 해고됐다. 삼성은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커리어는 끝났다. 황금아는 내게 빌었다. 언니, 도와줘.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 부모님.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황금아로 불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어머니에게 말했다. 금아가 준호 오빠를 유혹했어?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설마. 우리 금아가.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3년. 유언장에서 황금아에게 준 집, 그녀가 팔아버렸다. 이제 어머니는 나를 택했다. 너만 믿을게. 은지야. 내 이름은 김은지. 그림자 은지. 하지만 이제 나는 빛이 됐다. 준호는 다음 타겟이었다. 그는 은행원이었다. KB국민은행 지점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남자.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그는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려 황금아와의 데이트 자금을 마련했다. 500만 원, 1000만 원 소액이지만 쌓이면 컸다. 나는 그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그의 비밀번호를 훔친 앱 기록. 그리고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KB 지점장, 횡령 의혹. 준호는 체포됐다. 수갑찬 그의 얼굴을 TV에서 봤다. 준호 씨, 불륜과 함께 횡령까지. 후회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남편은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내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미소는 아무도 몰랐다. 이제 황금아와 준호는 나를 증오했다. 그들은 합의했다. 은지가 우리를 파괴했어. 복수하자. 나는 그들의 대화를 도청기로 들었다. 황금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독을 타서 내 음식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했다. 경찰에 쥐협받고 있다고 신고.
증거는 도청 파일. 그들은 체포됐다. 황금아는 언니를 죽이려 한 게 아니야 라고 외쳤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재판날 법정은 텅 비었다. 가족들만. 어머니는 울었다. 은지야, 그만해. 동생이야. 하지만 나는 말했다. 엄마, 그녀는 동생이 아니야. 그녀는 도둑이야. 내 사랑을, 내 삶을 훔친 도둑. 우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황금아 5년, 준호 7년. 그들은 감옥으로 갔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황금아가 출소했다. 그녀는 변했다. 마른 몸, 흐트러진 머리. 언니, 용서해줘. 그녀가 무릎 꿇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어렸을 적 그녀가 내 인형을 빼앗았을 때처럼.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언니가 항상 빛났어. 부모님은 나를 사랑했지만 언니를 존경했어. 나도 그 빛을 원했어. 준호 오빠는 그 빛의 일부였어. 그녀의 고백은 날카로웠다. 나도 빛이 아니었다. 나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선택했다. 용서. 아니. 가봐. 다시 오지 마. 준호도 나왔다. 그는 후회했다. 은지야,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웃었다. 너는 내 그림자였어. 이제 사라져.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남자. 하지만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안에 영원히 새겨졌다. 출소한 황금아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살았다. 낡은 원룸, 곰팡이 핀 벽. 그녀는 청소부로 일했다. 황금아라는 이름은 이제 먼 추억.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아니, 감시했다. 복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습관이 된다. 매주 나는 그녀의 근무지를 찾아갔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 그녀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봤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텅 비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봤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그마.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해? 나 이미 망했어. 직장 잃고 친구들 다 떠났어. 엄마도 나 안 봐. 어머니? 그녀는 나와 살았다. 황금아를 버렸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가 조작했잖아. 그 사진, 횡령 증거. 다 언니 짓이야. 나는 웃었다. 증거. 그건 내가 준 거야? 준호와의 사진, 내가 찍었잖아. 그리고 그의 돈, 내가 썼잖아. 그녀는 울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언니,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날 미워했어. 학교에서 내 성적을 망치려고 했고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했어.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어렸을 때 나는 그녀의 친구를 꼬드겨서 그녀를 고립시켰다. 복수였다. 그녀가 내 첫사랑을 유혹했으니까. 우리 자매는 항상 전쟁이었다. 숨겨진. 그럼 왜 준호까지? 내가 물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오빠가 따뜻했어. 언니처럼 차갑지 않았어. 언니는 항상 나를 짓눌렀어. 그만은 약해. 은지는 강해라고.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강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강함은 고독을 낳는다. 좋아. 용서할게. 내가 말했다.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준호 만나지 마. 그리고 내 삶에 끼어들지 마. 그날부터 황금아는 변했다. 그녀는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책을 읽었다. 심지어 나에게 감사 편지를 썼다. 언니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걸.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믿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황금아였다. 빛을 훔치는 여자. 준호는 달랐다. 그는 출소 후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은지야, 나 변했어. 감옥에서 매일 내 생각만 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다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게. 준호야, 나도 외로웠어. 우리는 키스했다. 그의 입술은 익숙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를 다시 끌어들여 더 깊이 파괴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강남의 레스토랑, 한강 산책. 그는 행복해 보였다. 은지야, 내가 날 용서한 게 기적이야. 하지만 나는 그의 전화를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황금아와 연락했다. 금아, 은지한테 말하지 마. 우리 다시 만나자. 그 메시지를 봤을 때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속이려 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황금아의 재활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했다. 그녀가 다시 범죄를 계획 중. 증거는 준호와의 메시지. 센터는 그녀를 퇴소시켰다. 그녀는 거리로 나왔다. 다시. 언니. 왜? 그녀의 전화.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준호에게 말했다. 금아가 또 연락했대. 조심해. 그는 당황했다. 아니, 내가. 그날 밤 준호와 황금아가 만났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어두운 골목, 그들은 속삭였다. 은지가 우리를 속여. 그녀는 용서 안 해. 황금아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나는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봤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칼을 쥐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서서히.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다음 날 나는 준호의 회사에 갔다. 그의 상사에게. 준호 씨가 과거 횡령을 숨기고 재취직했어요. 증거 있어요. 상사는 충격받았다. 준호는 다시 해고됐다. 그는 나에게 달려왔다. 은지야, 내가 한 거야. 나는 울었다. 아니, 오빠. 나 몰라. 하지만 내가 금아랑 연락한 거 알아. 그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증거였다. 황금아는 절망했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병실에 있었다. 언니. 죽고 싶었어. 그녀의 속삭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 마, 살아. 내가 날 배신한 대로 살아서 고통받아. 그녀는 울었다. 언니, 우리 왜 이렇게 됐어? 자매잖아, 자매. 그 단어는 독이었다. 자매는 서로 지켜야 해. 그런데 넌 날 팔았어. 그 후 황금아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치료를 받았다. 나는 그녀를 방문했다. 매주. 그녀의 눈빛을 보며 내 복수를 확인했다. 준호는 떠났다. 그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영원히 나의 그림자일 테다. 내 삶은.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강인한 여성으로 불렸다. 새 남자, 민준. 그는 부드러웠다. 은지 씨, 내 과거 얘기해줘. 나는 웃었다. 과거는 잊었어. 하지만 밤에 꿈에서 황금아의 피가 흘렀다. 복수는 나도 갉아먹었다. 민준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회사 파티에서.
그는 IT 엔지니어,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었다. 김은지 씨, 소문으로 들었어요. 강한 여자라면서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소문은 과장돼요.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영화, 산책. 그는 준호와 달랐다. 그는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내 속도에 맞춰갈게. 그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음이었다. 황금아의 소식이 들려왔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상담사와 결혼했다. 언니, 행복해. 용서해줘. 그녀의 문자. 나는 삭제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그녀의 결혼식에 갔다. 은밀히. 교회 뒷자리.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하였다. 상담사 남자는 그녀를 안았다. 금아, 사랑해. 그녀의 미소는 진짜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가면. 결혼 후 황금아는 임신했다. 언니, 아기 생겼어. 내 조카, 그녀의 전화. 나는 축하했다. 잘 키워.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그녀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 그녀의 남편, 그 상담사,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웹 검색, 지인 통화. 그는 과거의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사실로 만들었다.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정신과 의사, 환자 유혹 스캔들. 황금아 남편. 뉴스에 실렸다. 황금아의 남편은 면허 정지됐다.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언니. 또 너야. 왜 날 가만두지 않아? 그녀의 울음소리. 나는 차분했다. 내가 시작했어. 내 남편 훔치려 한 대가야. 그녀는 소리쳤다. 준호 오빠는 사랑이었어. 언니는 날 사랑한 적 없어. 항상 질투했어. 질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황금알을 안고 웃었다. 우리 금아는 예뻐. 나는 방구석에서 책을 읽었다. 은지는 공부만 해. 나는 질투했다. 그래서 그녀를 미워했다. 맞아. 질투했어. 하지만 넌 그걸 이용했어. 내 삶을 파괴했어. 의 통화가 끊겼다. 다음 날 황금아는 유산했다. 스트레스 때문. 그녀의 아기는 사라졌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밤에 울었다. 내가 괴물이 됐어. 민준이 안아줬다. 은지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키스했다. 더 깊이. 민준은 내 구원자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물었다. 내 동생 얘기 들었어. 불쌍하네. 불쌍하다. 그 단어가 날 자극했다. 불쌍한 건 나야. 그녀가 날 배신했으니까? 황금아는 남편과 헤어졌다. 그녀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갔다. 자살 편지를 썼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그녀는 나를 봤다. 언니, 죽게 내버려둬. 나는 말했다. 아니. 살아. 고통을 느껴. 그녀는 웃었다. 미친 듯이. 언니, 우리 같아. 둘 다 그림자야. 부모님의 그림자. 그 말은 진실이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꼭두각시였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성공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 황금아는 그 빛을 좇았고 나는 어둠을 안았다. 그럼 왜 준호를? 내가 물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언니의 빛을 빼앗고 싶었어. 언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 고백 후 나는 그녀를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복수는 내 일부가 됐다. 민준과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 강남 호텔.
어머니가 울었다. 은지야, 행복해. 황금아는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왔다. 문 밖에서. 언니, 축하해.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민준과의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하지만 밤에 준호의 꿈을 꿨다. 그의 수갑찬 손. 은지야, 왜? 나는 깨서 울었다. 민준이 물었다. 또 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야. 그는 안아줬다. 잊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준호가 연락했다. 은지야, 결혼했대. 축하해. 하지만 금아가 자살했어. 거짓말. 황금아는 살아있었다. 그는 나를 흔들려 했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그의 새 직장을 파악했다. 지방은행. 나는 다시 신고했다. 전과자 재취직. 그는 또 해고됐다. 황금아는 나를 찾아왔다. 언니, 그만해. 나 죽을 것 같아. 그녀의 몸은 떨렸다. 임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좋아. 마지막이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친구들, 가족, 모두를.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1년 만에 금이 갔다. 그는 내 비밀을 알게 됐다. 은지야, 내가 준호 형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 오해야.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 해킹 기록, 신고 이메일. 그는 충격받았다. 넌 미쳤어. 복수에 사로잡혔어. 우리는 싸웠다. 민준아, 너는 모르잖아. 그 고통을. 내가 소리쳤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황금아의 전화가 왔다. 언니, 민준 오빠가 나한테 왔어. 도와달라고. 민준. 그녀에게. 나는 달려갔다. 황금아의 원룸. 민준은 거기 있었다. 은지야, 그녀 얘기 들었어. 내가 그녀 인생을 망쳤대. 황금아가 울었다. 맞아. 언니가 날 죽이려 해. 나는 웃었다. 거짓말이야? 민준아, 믿지 마.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의심했다. 증거 보여. 내 컴퓨터. 우리는 집으로 갔다. 나는 파일을 삭제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봤다. 모든 걸. 은지야, 이건 범죄야. 경찰에 갈 거야. 그는 떠났다. 이혼 서류를 보냈다. 혼자 된 나는 무너졌다. 처음으로. 거울 속 나. 눈이 퉁퉁 부었다. 내가 뭐 한 거지?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어머니가 왔다. 은지야, 왜 이렇게 됐어? 금아가 다시 병원 갔대. 황금아. 그녀는 또 자살 시도. 이번엔 성공할 뻔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언니.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금아야, 미안해. 진심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늦었어. 나 이미 죽었어. 그녀의 말은 비유였다. 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졌다. 왜 우리 이렇게 됐어? 내가 울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부모님 탓이야. 우리를 사랑 안 했어. 그래서 서로 물어뜯었어.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내 장난감을 빼앗은 날, 내가 그녀를 때린 날, 예준호를 만난 날, 모든 게 얽혀 있었다. 언니, 용서해. 나도.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우리는 포옹했다. 자매. 처음으로.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새 여자를 만났다. 나는 혼자 살았다. 직장은 유지했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그 여자, 미쳤대 소문이 돌았다. 황금아는 회복됐다. 우리는 매주 만났다. 커피숍에서. 언니, 새 남자 만나 우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너부터.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은지야, 나 파산했어. 도와줘.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돈을 줬다. 1,000만 원 우익의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는 황금아에게 갔다. 금아, 은지가 돈 줬어. 우리 도망가자. 나는 알았다. 도청으로.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다. 금아야, 조심해. 준호가 이용해. 내가 경고했다. 그녀는 믿었다. 고마워, 언니. 그녀는 그를 쫓아냈다. 준호는 사라졌다. 지방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뉴스에서 봤다. 전 은행원, 자살. 그 소식을 황금아에게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오빠. 미안해. 나는 안아줬다. 우리 탓 아니야? 그의 선택이야. 우리는 함께 장례식에 갔다. 아니, 그의 묘지에 꽃을 놓았다. 안녕, 준호야. 시간이 흘렀다. 황금아는 새 직장을 찾았다. 카페 주인. 작은 가게, 하지만 행복했다. 언니, 와서 커피 마셔. 나는 갔다. 그녀의 미소는 밝았다. 내 미소도. 어머니가 합류했다. 우리 딸들, 이제 화해했네. 우리는 웃었다. 가족. 하지만 내 안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 밤에 칼을 쥐던 손이 꿈틀거렸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그것은 영원했다. 황금아의 카페는 성공했다. 그림자 커피라는 이름. 아이러니했다. 그녀가 지었다. 언니가 가르쳐준 거야? 그림자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걸 손님들이 늘었다. 젊은 커플, 직장인들. 그녀는 웃으며 서빙했다. 나는 도왔다. 주말에. 언니, 핸드드립 배워. 그녀가 가르쳤다. 따뜻한 물이 커피를 적시는 소리. 그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녹는 듯 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삼기. 병원에서. 은지야, 금아야. 미안해. 내가 너희를 제대로 사랑 안 했어.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우리는 울었다. 엄마, 괜찮아. 황금아가 말했다. 나는 치료비를 댔다. 내 저축 전부. 회사에서 대출도. 은지 씨, 왜 이렇게? 동료가 물었다. 가족이야. 왜? 내가 말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 우리는 병실에 있었다. 너희 자매, 서로 지켜줘. 그녀의 속삭임.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친척들만. 김가문, 불쌍하네. 그들의 속삭임. 나는 참았다. 황금아는 무너졌다. 언니, 엄마가 써. 나는 안았다. 우리 둘이야. 이제. 상속. 어머니의 집, 우리 둘에게 반반. 하지만 황금아가 말했다. 언니, 다 가져. 난 카페에 있어. 나는 거절했다. 함께 팔자. 새로 시작해. 우리는 집을 팔았다. 돈으로 카페를 확장했다. 그림자 커피 체인. 첫 지점, 성공. 우리는 파트너가 됐다. 민준의 소식. 그는 이혼했다. 새 여자랑. 은지야, 후회해. 그의 문자. 나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늦었어. 그는 사라졌다. 내 삶은 안정됐다. 새 남자, 태호. 변호사. 은지 씨, 내 과거 강해. 그는 이해했다. 복수. 그건 인간적인 거야? 하지만 황금아의 과거가 돌아왔다. 준호의 동생,
민수. 그는 복수했다. 누나가 내 형 죽였어. 그는 카페에 왔다. 칼을 들고. 황금아, 죽여버릴 거야. 손님들이 비명 질렀다. 나는 막아섰다. 민수야, 그만해. 내 형 탓이야. 그는 나를 찔렀다. 어깨. 피가 흘렀다. 경찰이 왔다. 민수는 체포됐다. 황금아는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내 탓이야. 병원에서. 나는 웃었다. 아니. 우리 탓. 상처는 깊었지만 살아남았다. 태호가 간호했다. 은지야, 강해. 그의 키스. 카페는 다시 열었다. 더 강하게. 우리는 책을 썼다. 그림자 자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예요. 기자들이 물었다. 어떻게 용서했나요? 황금아가 말했다. 언니 덕분에. 그녀가 날 가르쳤어요. 사랑으로. 하지만 내 꿈은 여전했다. 피, 칼, 나는 상담을 받았다. 은지 씨, 트라우마예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고치려 해. 황금아의 결혼. 태호. 아니, 새 남자. 카페 손님. 언니, 축하해. 결혼식. 나는 신부 들러리. 그녀의 드레스. 하얗다. 행복해. 그마 그녀는 울었다. 언니, 고마워. 내 결혼. 태호와. 작은 식. 황금아가 참석. 언니, 빛나. 그녀의 말.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5년 후 그림자 커피는 전국 체인. 우리는 CEO. 서울 본사. 한강뷰. 황금아는 엄마가 됐다. 아기 딸, 은금. 내 이름과 그녀의. 언니, 내 조카야. 나는 안아봤다. 부드러운 피부. 예뻐. 태호와의 삶은 안정. 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은지야, 괜찮아. 그의 걱정. 나는 웃었다. 응, 우리 둘이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복수의 상처가 불임으로 남았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 준호의 어머니가 왔다. 은지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그녀의 울음. 나는 돈을 줬다. 미안해요. 그녀는 받지 않았다. 용서 안 해. 갔다. 황금아와의 대화. 언니, 후회해. 카페 테라스. 한강 바람. 때때로 내가 말했다. 준호를, 민준을. 그녀는 손잡았다. 나도. 하지만 배웠어.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 하지만 밤에 나는 칼을 꺼냈다. 진짜 칼. 부엌에서. 이걸로 끝내야 해. 자해? 아니. 황금아를. 내 손이 떨렸다. 다음 날 나는 칼을 버렸다. 강해. 끝이야. 최종 재판. 민수의. 그는 감옥 갔다. 누나, 형 복수했어. 그의 말. 황금아는 증언했다. 그만해. 우리도 고통 줬어. 삶은 계속됐다. 책 2편. 영화화. K-드라마. 그림자 자매. 시청률 20%. 우리는 스타. 하지만 인터뷰에서. 진짜 이야기예요. 네, 하지만 픽션처럼 느껴지죠? 황금아의 죽음. 교통사고. 갑작스런. 언니. 사랑해. 그녀의 마지막 문자. 나는 무너졌다. 금아, 장례식. 비가 왔다. 왜 또, 내 울음. 태호가 안았다. 은지야, 살아. 나는 살았다. 카페를 이어받았다. 은금을 키웠다. 고모, 사랑해. 그녀의 미소. 황금아 같았다.
복수는 끝났다. 용서가 이겼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내 안에. 영원히. 그리고 나는 썼다. 이 이야기. 너에게. 황금아 때문에 그림자 속에서 자랐고 그녀는 내 남편을 유혹하려 했다. 제목처럼. 하지만 끝은 빛이었다.